자, 이어서 봅시다. 다음 볼 게 이제 9번 같은 건데 9번 볼게. 자, 첫 번째 극한은 x가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인데 식이 x랑 절대값 x로 돼 있어. 그러면 일단 극한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 식을 좀 보자. 얘는 절대값 너희가 알고 있듯이 x가 0보다 크면 x분의 x가 돼서 그냥 1일 거야.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분의 x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나는 설명하려고 그리는 거지만 너희는 실제로는 그리는 게 아니야. 그럼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x가 0보다 크면 1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야. 당연히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x가 0일 때는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란다. 그러면 이제 쉽게 들어가자. x가 0으로 가는 우주칸이래. 그러면 선은 어디다라 그래서 이 선을 따라오겠지. 괜찮을까? 그러니까 얘 답은 1이야. 자, 설명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프는 웬만하면 안 그리는 거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x가 0보다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생각해봐라.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x가 양수인 쪽의 그래프의 선을 따라가는 거잖아, 맞아? x가 양수인 쪽의 그래프 선. 그러면 x가 양수인 선이니까 이 함수가 당연히 이 선을 따라가겠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도 그냥 1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값은 당연히 몇이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왜?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 즉 음수인 쪽의 그래프를 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거든. 괜찮지 얘들아?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이제 첫 번째 게 이해됐다면 그래프 안 그리고 가보자. x가 1로 가는 좌극한인데 x-1의 절대값 x-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도 절대값이 x가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식이 갈리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라고 하는 거는 x가 1의 좌극한이야. 그럼 1보다 작은 그래프지. 1의 왼쪽 그래프지. 그럼 1의 왼쪽 그래프면 얘들아 이거 부호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뀌겠지.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뭐 남아? 마이너스 1 남겠네. 이렇게 되겠지.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래서 잠깐. 이거지. 얘랑 더하니까 정답은 3번 0이겠다 라는 거고. 다음 넘겨서 일단 지나간 문제 당연히 숙제. 자, 다음 거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거거든.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배워서 좀 점층적으로 갈 텐데 나중에 너희가 미분을 배울 때까지 점층적으로 갈 건데 일단 첫 번째 스텝부터 가보자.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아까 했었지, 그치? 자, 극한값이라는 건 결국 관점, 시점에 따라 왼쪽에서 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왼쪽에서 봤을 때랑 오른쪽에서 봤을 때랑 극한값이 달라. 그럼 누가 맞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는 건 결론 뭐야? 왼쪽에서 보건 오른쪽에서 보건 똑같아야겠지. 그거를 유식하게 쓰면 뭐겠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지.
왼쪽에서 보건 오른쪽에서 보건 극한값이 똑같아야 돼. 요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그리고 요 조건은 나중에 연속을 배면 연속할 조건이 될 거고 미분을 배면 미분 가능한 조건까지 펼쳐질 거야. 일단 요게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너희가 뭘로 해야 돼? 아, 이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똑같구나 라고 문제를 푸는 거지. 자, 봅시다. 12번 볼게. 어렵지 않아. 12번 보자. fx가 식이 두 가지래. 하나는 ax 플러스 2고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 써요. 자, 이때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fx의 극한값이 b라고 존재한대. b라고 했다는 건 있다는 얘기지. 2로 가는 마이너스 2로 가는 극한값이 이때 몇인지 몰라도 이때 그 말은 마이너스 2로 가는 좌극한 이건 우극한 이건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극한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대입하는 거라고. 대입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개념적으로는 얘들아 이거 제발 헷갈리지 않길 바래. 개념적으로는 함수값과 극한값은 당연히 다르지. 개념적으로 함수값은 대입한 값이고 극한값은 그래프적으로 향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둘이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리고 이것처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냥 여기에서의 극한값 여기에서의 극한값이 똑같아야 되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갈라보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좌극한이 있을 거야.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우극한도 있겠지. 근데 우린 결론 알잖아.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그 똑같은 값이 누구에서 비겠지. 다른 극한값 없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좌극한 값을 구하려면 위식 쓸래? 아래식 쓸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야. 그럼 위 쓸 거야? 아래 쓸 거야? 당연히 위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굳이 쓰자면 이거인 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봐야 돼. 그러니까 아래식을 쓰겠지.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거겠지. 극한값 어떻게 구한다고?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좌극한 값인 거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5가 우극한 값이야. 근데 그 둘이 똑같아야지. 둘이 같아야 극한값이 있는 거니까.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2a가 몇이냐?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네. 다음, 그때 극한값 b는 얘가 됐든 똑같이 5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 극한값은 당연히 5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a와 b를 곱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5 5번. 이 정도 이해될까? 자, 다음 13번은 얘들아 딱 하나만 숙지하면서 생각해봐.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13번에서 fx가 저렇게 있는데 식이 두 개겠지 당연히. x제곱분의 1이랑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두 개일 거야. 거기다가 x의 k승을 곱했대. 그랬을 때 x가 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분모가 0되면 안 돼. 그것만 하나만 생각해 주면서 풀어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얘들아 생각해봐. x가 0일 때 극한값이 있잖아.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x에다 0을 넣을 건데 만약에 식이 x분의 1이야. 그럼 이거 돼?
x분의 1에다가 0으로 가는 극한값 넣을 수 있어? 못 넣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x는 분모에 남아있으면 안 돼. 오케이? 그것만 기억해줘. 그러면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모르면 다음 시간에 물어보고. 자, 다음 오늘 중요한 거 아까 했던 거 첫 번째가 좌극한 우극한에서 그거 부호 바뀌는 거, 좌극한이 우극한으로 바뀌는 그거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금 할 극한값의 계산 방법. 유형 5번에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일단 거기 써있는 거 쭉 보면 별거 아니야. 그냥 F1번 fx에 k라는 상수가 곱해졌대. 그러면 그냥 극한값 구한다면 거기다 k 곱하래. 다음 fx랑 gx랑 더한 값의 극한값 구하래. 그러면 fx 따로 gx 따로 구하라는 얘기야. 빼기 따로따로 구해서 빼. 끝. 곱한 거 극한값 구하래.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면 돼. 나누래. 따로따로 구해서 나누면 돼. 진짜 별로 아니야. 뭐야, 극한값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된다는 얘기야. 한꺼번에 할 필요 없다고. 시그마보다 편하지. 시그마는 얘들아 덧셈 뺄셈밖에 못하잖아. 기억나? 이게 만약에 시그마였다면 1, 2, 3번밖에 못해. 4, 5번은 못해. 근데 극한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다 돼. 근데 그러면 야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사칙연산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거기 써놔야 돼. 두 번째, 오늘 배우는 중요 두 번째. 자, 극한값 길이는 사칙연산이 가능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 수렴해야 돼. 수렴하지 않으면 사칙연산 못해. 요게 맞는 거 틀린 거로 문제가 엄청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다 되는 거니까 되는 것끼리 그냥 사칙연산만 잘하면 돼. 여기 있는 문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치수배 다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5래. 예를 들어볼게. 쉬운 걸로. 얘가 3이래. x가 2로 가는 fx의 극한값은 5고 x가 2로 가는 gx의 극한값은 3이래. 이때 이건 뭐게? 라고 한다면 그냥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해서 그걸 더해도 상관없다고. 이게 사칙연산이 된다는 말의 의미야. 근데 이게 빼기도 된다고, 곱하기도 된다고, 나누기도 된다고, 다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8이겠지. 빼기라면 2겠지. 곱하기라면 15겠지. 나누기라면 3분의 5겠지. 이 얘기야. 다 된다고. 다 돼. 그냥 다 따로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된다라는 말은 얘들아 사칙연산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수렴하니까 된다고. 수렴하지 않으면 사칙연산이 안 된다는 아니야. 뭐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된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고. 될 수도 있지.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뭔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
x가 2로 갈 때 fx가 발산한대. 무한대로. 이런 함수 있지. 당연히 유리함수 같은 걸로. gx도 2로 가는 극값이 엄청 크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얘들아, 너희 상식선에서 보자면 이거 얘들아, 엄청 큰 거랑 엄청 큰 거랑 곱했으니까 엄청 크겠지. 그치? 상식선에서. 근데 이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 왜냐면 곱해서 이거 두 개가 약분돼서 사라질 수도 있잖아. 유리식으로. 얼마든지.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야 얘들아 이거 수렴이냐? 아니잖아. 발산이잖아. 발산끼리는 연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이상한 값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도 있고 별의별 게 있단 말이야. 케이스가 문제마다 다 달라. 식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야. 수렴해야 되는 거야.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안 깔려 있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알겠지? 뭘로 해볼까? 쉬운 예시를 볼게. 자, x가 a라고 볼까? a로 가는 fx가 수렴한대. 몇인지 몰라도 여튼 수렴한대. x가 a로 가는 fx 곱하기 gx로 수렴한대. 몇인지 몰라도 수렴한대. 이때 gx도 수렴한다.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게 나온다니까? 저 사칙에서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냥 다 되는, 뭐 곱셈만 안 돼. 이런 거면 좀 특이하겠지만 다 된단 말이야. 다 되는 게 뭐 어쩌라고. 그냥 하면 되잖아.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밖에 틀리게 얘들아. fx가 수렴하고 fx 곱하기 gx가 수렴한다면 gx도 수렴한다. 맞을까 틀릴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얘가 수렴한다며. 얘도 수렴한다며. 그럼 얘네 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는 다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잖아. 수렴하는 것끼리 다 할 수 있다며. 그러면 fx랑 fx 곱하기 gx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gx를 만들 수 있냐 없냐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하면 돼? 얘에서 얘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럼 맞아 틀려? 하려나? 그치 틀렸지. 유진아 왜 합니까? 둘 다 수렴하니까 사칙연산 둘이 돼. 그래서 얘에서 얘로 나누면 gx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왜 안 할까? 기억나는 사람? 뭐? 맞아. 나누기는 막 하면 안 되니까. 얘에서 얘로 나누면 얘들아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볼 거야. 방금도 말했지만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다 해도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까 했더니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된단 말이야. 이러면 gx 남잖아. 그치?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애끼리 사칙연산하면 수렴하는 애가 나오겠지. 근데 뭐였어? 나누기는
분모가 0이 될 때는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못해. 그래서 요 나눗셈에서 조건이 하나 있지. 얘에서 얘를 나누기 할 때 분모에 오는 애가 0이 될 때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성립하려면 문제의 조건에 뭐가 붙어야 돼? 이게 붙어야 돼. x가 a로 가는 fx의 극한값은 0이 아니다가 붙어야 돼. 그러면 맞아. 갑자기 어려운 걸 말해서 그런가? 자, 쉬운 거 예를 볼게. 쉬운 거. 자, fx가 수렴하면 돼. fx 마이너스 gx도 수렴하면 돼. 그때 이거 수렴한다. 맞을까 틀릴까? 또나 이거 맞을까 틀릴까? 다시 말하지만 수렴한다라는 건 얘랑 사칙연산 가능하다는 얘기고 얘네 둘 가지고 뭐 어떻게 지지고 볶은 거는 얘가 만들어지면 맞는 말이야. 근데 딱 하나 나눗셈만 조심하라고 이 얘기야. 그러면 fx랑 fx-gx랑 사칙연산을 통해서 gx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잖아.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gx 나오잖아. 그치? 수렴해.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5로 수렴한대. 얘가 7로 수렴한대. 그럼 이 값은 몇이겠어 얘자? 엄청 중요해 얘들아. 사칙연산이 극한값끼리 사칙연산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되냐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문제 많이 풀어보면 진짜 많이 볼 거야. 극한값끼리 뭐고 뭐일 때 제도 되니? 이딴 문제. 이거 너희 엄청 많이 틀리거든. 어려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 정도로 소개하고 나중에 문제 뭐 모의고사 문제 진짜 많거든 이런 거. 그때 다시 한번 봐보자. 일단 요 정도는 기억해두자. 요 정도까지는 알겠지? 예시는 잊어도 돼. 얘들아 요것만. 사칙. 자 정리. 극한값끼리는 사칙연산이 된다. 근데 전제 조건에 좀 더 방점 줘야 되고요.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오케이?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아까 내가 말로 얘기했지만 봐봐. 간단히 쓸게 그냥. 자 fx의 극한값이 발산한대. gx도 발산한대. 그럼 fx랑 gx랑 더했어. 그거의 극한값은 발산이니까 수렴일까? 주야 뭘까? 수렴일까 발산일까 얘들아? 하지라 볼까? 어? 몰라. 모른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예를 들어봐. 만약에 이게 x가 무한대로 간다 라고 치자. 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볼게. fx가 x제곱이야. 얘들아 x제곱에서 x가 엄청 커져갖고 y도 엄청 크겠지. 말도 안 되게 커지겠지? gx가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x가 엄청 커지면 y도 엄청 작아지겠지. 됐지? 더했어. 뭐냐? 1이지. 옆에 있으면 주에 있으면 더해봐. 1이잖아.
1이잖아.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봤자 얘가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봤자 y값 1 아니야? 야, 그럼 얘네 둘은 발산인데 더한 거는 수렴이네? 이럴 때도 있잖아. 근데 얘가 그냥 2x 제곱이야. 그럼 얘도 당연히 발산이겠지. 그때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얘들아? 그게 중요한 거고, 일단 지금 여기에서의 목표는 사칙연산이 된다라는 걸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거든. 어디 보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너희가 어렵지 않게 풀 거야. 자, 그냥 말로만 해볼게. 얘들아 16번 잠깐 보자. 16번에서 fx랑 gx랑 더한 값의 극한값이 4래. fx랑 gx랑 곱한 거의 극한값이 1이래. 이때 fx 제곱하고 gx 제곱해서 더한 값의 극한값 물어봤어.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야. fx랑 gx랑 더한 게 4고 gx랑 fx랑 곱한 게 1일 때 제곱의 합은 뭐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거 못 풀면 고등학교 1학년 돌아가야지. 그지? 답은? fx 플러스 gx를 제곱한 다음에 2fx gx를 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4겠지.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된다고 이거 끝난 게 아니야. 방금 내가 예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가 그나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19번이거든? 자, 19번은 좀 특이한데 봐봐 얘들아. 19번은 같이 풀어볼게. 요거는 그냥 풀려고 하면 아마 못 풀 거라서 19번 보자. 일단 19번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자 x가 얘들아 엄청 커질 때 얘가 그냥 x라면 얘도 엄청 크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불만없지? 그러면 x가 엄청 커질 때 얘의 역수인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 x가 엄청 커지면 걔 역수는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야죠. x가 엄청 커지는 거야. x가 1, 2, 3, 4, 5, 6, 7, 8, 9, 10, 1000, 1억 1조 이렇게 되는 얘기니까 엄청 커지겠지. 그러면 걔 역수는 1분의 1, 2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값은 어디를 향해 가겠어? x가 엄청 커져. 그래서 얘가 1분의 1, 2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영원히 갈 거야. 분모가 엄청 커질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값은 점점 작아지지.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작아지는 건 작아지는 건데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미친 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갈 거 아니니.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간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게 너희가 배웠던 뭐야? 유리함수의 점근성 개념이지. 제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 그럼 x가 엄청 커진다라는 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영원히 그리겠다는 소리 아니야? 맞지? 근데 이 그래프가 x축 만나냐? 안 만나잖아. 그리고 우리는 x축을 점근선이라고 부르잖아. 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는 선. 그럼 얘가 영원히 가면 x축이랑 달랑말랑 하겠지만 닿진 않지. 근데 우리는 극한값을 뭐라고 배웠어? 향하는 값. 향하는 값. 그러니까 이 선은 y값이, x값이 엄청 커질 때 y값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0을 향해 가지.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극한값을 0이라고 하지. 분모가 엄청 커지면 그 수는 엄청 작아지는데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맞나? 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어떤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이렇게 잘 들어봐. 어떤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걔의 역수는
0으로 수렴해. 왜? 어떤 값이 엄청 커지면 걔가 분모로 내려가 버리면 그 수는 분모가 엄청 큰 거 분의 1이니까. 그럼 0이지.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게 19번이야. 18번이랑. 자, 19번은 내가 해보고 18번은 너희가 해보자. 19번 볼게. 자, 문제. x가 엄청 커진대. fx에서 x가 엄청 커지면 y 값도 엄청 크대. 다음 x가 엄청 커지는데 식이 3fx 2gx래. 요 식에서 x가 엄청 커지면 y 값은 3을 향해 간대. 그렇다 치자. 자, 이때 구하라는 식이 복잡하지. x가 무한대로 엄청 커질 때 fx 플러스 3gx 마이너스 2 분모 2fx 마이너스 gx 플러스 1 이 값을 구하래. 뜬금없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럴 생각도 당연히 안 하겠지. 내가 무한대라서 얘네 둘 간의 사칙연산은 절대 못해. 맞나? 당연한 얘기지.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뭐야? 둘 다 수렴할 때만 할 수 있다고. 발선이잖아. 못해. 애초에 얘네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는 게 아니라고. 애초에.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얘들아 뭔가를 계산을 해서 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 이 값을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전에 얘가 발산이잖아? 그럼 애초에 얘를 바꿔야지. 얘를 바꿔야 뭔가를 해먹을 거 아니니? 더하다 빼도 곱하다 나도. 오케이? 그런데 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을까인데 그게 여기서 씁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걔의 역수는 0으로 수렴해. 무조건. 왜? 분모가 왕창 크니까.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바꿔야 돼. 그 바꾸는 이유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야 얘를 가지고 뭔가 더하고 빼고 뭔가를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초에 안 된다니까? 발산이라서. 뭔가 수렴하는 애가 있어야 더하든 빼든 뭔가를 할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얘는 됐는데 얘가 안 되잖아. 계산을 못 하잖아. 근데 f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걔의 역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이 관계를 이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첫 단계.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것. 다음. 그럼 얘네 둘 가지고 뭐 더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지. 이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애들끼리 뭐 다 할 수 있겠으니까. 근데 보니까 fx가 몇인지 gx가 몇인지 알 방법이 없지 않니? 그래서 이 모양을 이용해서 이 분수꼴에 어떻게 접근을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 식도 바꾸는 거야. 어떻게? fx로 나눠버립니다. fx로 나눈다는 얘기가 좀 곤란하면 얘들아 fx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왜? 되잖아. 연산된다며. 연산된다며. 해도 된다며. 그러면 요 식이 요렇게 바뀌겠지. 됐어? 라는 거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뭐 한 거야? 얘랑 얘를 가지고 얘에서 얘를 나눠버린 거야. 왜? 사촌에서 된댔으니까 수업만 해도 되겠네. 됐니? 야 근데 나누는데 조심하랬잖아. 분모가 0되면 안 된다며. 근데 얘에서 얘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얘에서 얘를 나눴지? 그럼 3분의 0 아니냐? 상관없잖아. 3분의 0은 0분의 3이 안 되는 거지. 3 나누기 0은 되잖아. 0 나누기 3이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럼 3 나누기 0은 몇이야? 0이지.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다시 주어진 것만으로는 연산을 못해. 왜? 얘가 발산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수렴이내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요 관계를 알고 있단 말이야. x가 엄청 크면 x분의 1은 0이거든. 그래서 얘의 역수가 얘가 fx가 무한대라면 fx분의 1은 0이다 라고 바꿔서 그럼 얘가 이제 수렴됐잖아. 그럼 이 수렴이니까 연산이 된단 말이야? 연산이 되는데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얘를 얘로 나눠버리자는 거야. 그럼 나누면 얘를 얘로 나눠버리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지. 말하자면 말이 헷갈려. 말이 지금 섞였구나. 그냥 곱하기로 할게. 그게 더 이해가 편하다면. 얘네들을 곱한 거야. 쉽게 말해서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게 이해 빠르겠다. 곱했어. 그러면 얘랑 곱해. 그러면 3 되겠지. 2 곱하기 fx분의 gx 되겠지. 3 곱하기 0은 0이잖아.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거의 극한값이 0이래. 근데 얘는 3이잖아. 그럼 얘가 어디다 줘 얘들아? x가 무한대로 하는 3의 극한값은 몇이야? 3이지. 그치? 근데 얘가 붙었더니 0 됐대. 그러면 이만큼이 몇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지. 그치? 맞죠? 얘의 극한값은 3이잖아. 근데 얘를 추가했더니 0 됐대. 그럼 얘의 극한값은 0이겠지.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야 얘의 극한값 3, 얘의 극한값 마이너스 3 더하니까 0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물은 뭐다? x가 무한대로 가는 fx분의 마이너스 2gx의 극한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아까 실수배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2 곱한 거니까 제껴주자. x가 무한대로 가는 fx분의 gx가 몇이다? 2분의 3. 괜찮을까?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우리가 요걸 추가적으로 알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다들? 나 이거 알았어. 근데 아직 이거 안 구했어. 얘를 알고 있는데 얘를 구해야 돼. 뭐 할래? 이 모양 만들어야 된다. 싹 다 fx가 나오죠. 이것도 헷갈리니? 이거 함부로 나누면 안 되잖아. 함부로 나누면 안 되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수렴하잖아. 곱하기 fx분의 1이라고 해줘? 똑같지 얘들아. 그러니까 해도 되지. 분모랑 분모랑 똑같이 fx가 나오자.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뀌어? 1 플러스 fx분의 3gx 마이너스 fx분의 2 마이너스 fx분의 gx 플러스 fx분의 1 이것도 바뀌죠. 따라왔을까? 즉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파편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고 이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봐. 수렴해.
그러면 다 해도 돼. 니네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를 다 해도 돼.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그럼 뭐야?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다 따로 해도 된다는 거야. 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결과물은 가볼게. 얘네들은 x가 무한대로 가봤자 1이잖아. x가 무한대로 가봤자 2잖아. 안 변해. 1 더하기 fx분의 gx는 2분의 3이잖아. 근데 거기 실수된 3이 곱해지는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9가 되겠네. 다음 얘는 야 얘들아 x분의 1의 극한값이 0이잖니? 근데 거기에다가 2를 곱했대 3을 곱했대. 그래 봤자 의미 없지. 1억분의 1이나 1억분의 3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0이지. 분모 2겠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0이겠지. 요 값 나오는 거 얘들아 다 따로 해도 된다고 수렴하니까. 그럼 결과물은 2분의 1이 남을 거고 2분의 11이 남을 거고. 그러므로 정답은 뭐다? 맞지? 11이 정답이다. 어디? 자, 정리됐으면 18번 해보자. 18번은 훨씬 쉬워. 19번에서 뭐 이런 과정도 다 중요하겠지만 요거는 꼭 좀 잘 되게 써줘. 지금이야 떠듬떠듬 하겠지만 나중 조금 한 2주만 지나도 그냥 가볍게 풀 거야 이거. 걱정 마. 자, 18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양만 만들면 돼. 얘가 2로 수렴하고 얘가 1로 수렴한대. 그러면 수렴하는 두 대상식인 x분의 fx랑 x 곱하기 gx랑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 다 돼. 다 해도 돼. 그때 구하라는 애가 이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위화감이 들어야 돼. 나는 x분의 fx의 극한값을 알고 있지 fx의 극한값을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fx가 단독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어야지. 아, 이거 fx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랑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버려야겠구나. 그래야 모양이 나올 테니까. 요 생각만 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x로 나눠버리면 이 식이 x분의 fx 플러스 2 x 곱하기 gx 플러스 1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해도 된다고. 왜? 수렴하니까. 그럼 따로 써주면 얘는 2, 얘는 원래 2, 얘는 1, 얘는 원래 1 2로 넣어라. 다 돌려. 자, 그 다음부터 있는 게 이제 극한각 구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 좀 해보자. 여기 있는 뭐 번호 써 있는데, 이제 여기가 본론이지.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는 건 의미가 없고 식상에서 너희가 구해야 되는데, 자, 극한값을 구할 때 하나도 안 어렵지. 자,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상황으로. 자, 첫 번째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도 포함.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값이 있을 거야.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물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도 포함. 어딘가 가는지 모르게 엄청 커지는 x가 엄청 커진대 또는 엄청 작아진대. 그거랑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데, 요게 두 가지 경우라고 치자. 그럴 때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fx의 극한값은 간단해. 그냥 대입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그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볼까? x가 3으로 가는 fx의 극한값 구해보래. 그럼 당연히 f3이야. 왜? x에다 3 넣으면 돼. 오케이? fx를 식으로 써볼까? x가 5로 가는 x제곱 플러스 3의 극한값 구해보래. 정답은 28이야. 왜? x에다 5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 그냥 대입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끝이야. 자, 근데 문제는 이 대입이 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야. 이상할 때가 있어. 그게 문제야. 자, 그래서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값은 대입은 대입인데, 무조건이야. 기본값은 대입인데 그 대입이 힘들 때가 있어. 예시를 보여줄게. 이럴 때. 이건 뭐 너무 전형적이지. 어떤 특정 수로 가는 극한이잖아? 집어넣어야겠지.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분모가 0되네? 얘들아, 분모가 0되면 이건 뭐 극한이고 나발이 공간이 그냥 아예 잘못된 거잖아. 못 넣어. 그러니까 x가 2로 가는 극한이니까 이거 그냥 대입을 했지. 대입을 했어. 대입을 했더니 대입을 못하는 상황인 거지. 맞아? 그러면 대입을 해야 되는 건 맞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입을 못하는 거잖니?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겠어? 이 식을 바꿔야겠지.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 인수분해서 약분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은 일단 디폴트 값은 대입이 맞아. 근데 그 전에 대입을 이것처럼 못하는 상황이라면 분모가 0 된다거나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순간이 된다거나 이따가 보겠지만 대입을 하는 게 맞는데 대입을 하기 전에 뭐부터? 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야. 식을 정리 또는 변형한 다음에 갖다 집어넣으면 끝이야. 어렵지 않아. 그러면 그런 게 어떤 이 식과 식을 정리하고 변형한다는 게 어떤 예시가 있냐? 방금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로 약분을 한다거나 이따 보겠지만 유리화를 한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이따 문제로 보면 내 별거 없어.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뭐야? 극한값 구하고 있는 거야.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아까 했던 대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이만한 애 극한값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는 얘지.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그럼 얘는 대입을 못하잖아, 당연히 얘들아. 무한대로 가는 걸 대입할 리가 없잖아. 일단 얘는 세 가지 경우가 나뉘어. 이거 기억날 거야, 내가 말하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또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얘들아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 먼저 볼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이거는 상식의 영역이거든. x가 엄청 커진다. 그 엄청 커지는 걸 제곱한 다음에 3 곱하고 엄청 커지는 거 더하면 5 꼴랑 5 빼래. 뭐겠어? 엄청 크겠지. 오케이? 상식의 영역은 상식의 영역에서 끝내면 돼. 오케이? 그러면 혹여나 여기는 x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0의 5제곱 x가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10의 100제곱이래. x를 엄청 큰 수를 제곱한 다음에 그 엄청 큰 수에다가 10의 5제곱을 곱한 걸 뺀 다음에 이만한 수를 더 빼래.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도 엄청 커. 왜? 얘보다 얘가 압도적으로 크거든. 무조건. 왜? 차수가 제일 높은 차수니까. 이것도 상식의 영역이야. 오케이? 차수가 높은 애를 따라가면 돼. 뒤에가 뭐 어떻게 붙던 간에 아무 상관없어. 얘가 중요해. 그러니까 뒤에 거 볼 것도 없고 그냥 x가 엄청 큰데 x제곱이야? 아 엄청 크겠네. 상식의 영역이야. 오케이? 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fx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어떤 꼴이어야 되냐면 분수꼴이어야 돼. 그래야 풀려. 그럼 분수꼴이라면 그냥 하면 되고 분수꼴이 아니라면 분수꼴로 만드는 거야. 만들어야 돼. 문제를 다 볼 거야 얘들아. 일단 정리 먼저 하고 문제 볼게. 자, 그래서 분수꼴이 돼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데 여기가 분수야. 그때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볼 거야. 그때 분모가 크다면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 치자. x가 왕창 커지는데 분모도 왕창 커지고 분모도 왕창 커지지. 이거를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데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정리하자.
됐지 얘들아?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는 웬만하면 여기가 분수꼴이 해야 돼. 분수꼴이 나오면 그냥 하면 되고 배운 대로, 분수꼴이 아니면 분수꼴로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면 그냥 상식선에서 끝내버리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아까 그 상식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분모랑 분자 중에 분모랑 분자가 둘 다 왕창 큰 건 맞잖아 얘들아, 그지? 근데 상대적으로 더 큰 게 누구냐? 분모지. 왜? 제곱하니까. 그러면 얘도 큰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분모가 압도적으로 크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분수에서 분모가 압도적으로 큰 거 우리 아까 뭐였어? x가 무한대로 가는 x분의 1 그거 몇이었어? 0이었지. 만분의 1, 10억분의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 큰 값은 0이야. 이 뒤에 수가 몇이 붙건 아무 상관없어. 뭐만 보면 돼?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 얘네 둘만 보는 거. 최고차. 최고차를 봤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높다? 그럼 그 말은 뭐야? 이꼴 분모가 압도적으로 크다야. 그러니까 여기지. 오케이? 얘들아 이건 너무 기본이야. 되게 쉬워. 다음 반대로 생각해보자.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분자가 커. 그럼 요거 이해됐으면 진짜 별거 아닌 거지 얘들아. 이렇게 있었어. 그럼 분모가 압도적으로 크잖아. 아 분자가. 그럼 뭐야? 엄청 크겠지. 당연한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오지. 그럼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똑같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곧 답이야. 엄청 쉽지. 왜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얘가 답이야? 이거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든 항을 x 세제곱으로 나눠보면 알아. x 세제곱으로 나눠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리면 이 분수가 2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6 더 빼기 x 세제곱분의 3 플러스 x 세제곱분의 2 이따위로 되잖아? 그럼 이거 뭐야? 0이잖아. 그러니까 0만 나오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곧 답이다. 엄청 쉽지 얘들아.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극한값을 구하는 형태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무한대로 가는 극한,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인데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식을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야. 그 식을 정리한다는 건 인수분해를 통해 약분을 한다던가 유리화를 한다던가 이런 거가 있을 거고 문제로 보면 되고. 다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일단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상식선에서 끝내는 거고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애들 즉 분수꼴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일 때는 아주 간단하게 분모와 분자의 차수만 보면 된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커? 그럼 분모가 왕창 크다는 소리니까 0이고 분자의 차수가 커? 그럼 분자가 엄청 크다는 소리가 엄청 클 거고 분모와 분자가 동차수라면 아까 지었던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대로 정답이 된다. 끝. 그렇게 해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수렴이면 싹 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엄청 큰 다항식의 극한값도 가볍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22번 볼게. 이제 문제만 풀면 되더라.
자, 일단 말로 해보자. 얘들아. 20번 이제 별거 아닌 거 보이냐? 22번? 야, 20번? x가 2로 가는 극한이래. 2를 넣어야 돼. 그냥 넣으면 답이야. 근데 넣으려고 보니까 분모가 0 되지. 그럼 못 넣어. 그럼 뭐 하래? 뭐 하라는 얘기? 식을 변형하라는 얘기. 근데 변형하려고 보니까 분자 인수분해서 약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약분한 다음에 20번 넣으면 답 나오겠지. 그지? 요런 거야. 21번 당연히 인수분해서 약분할 게 생기겠지. 22번 갑시다. x가 1로 가는 fx의 극한값이 a로 수렴한데 연산된다는 얘기. 다음 x가 1로 가는 x제곱 곱하기 f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fx 마이너스 a.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도 6으로 수렴한대. 이때 식 복잡하다고 쫄지 말고 그냥 우리 기본기만 잘 따지면 돼 얘들아. 자, 얘는 fx가 1로 가는 수렴값이 a고 이 복잡한 식도 x가 1로 가는 수렴값이 6이래. 그때 얘가 몇이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얘 a가 몇인지 몰라도 수렴하잖아. 얘도 수렴하잖아. 그래서 얘네를 연산할 수 있어. 연산해서 얘를 만들 수 있냐는 건데 당장은 안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들아, 일단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하자. 1로 가는 극한값이니까 1을 넣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이대로 이해해도 좋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거야. 다음 여기도 가보자. 여기가 좀 중요해. 자, 1로 가는 극한이잖아. 여기 식이 복잡하고 뭔 상관이야. 그냥 집어넣는 거야.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은 일단 대입하는 게 디폴트라니까. 일단 넣어보고 이상한데? 그럼 식을 변형하는 거야. 1 넣어볼게. 자, 분자에다 넣어보자. 1 제끼고 f1의 전체 제곱. 다음 1 넣으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다음 얘한테 1 넣으면 f1 마이너스 a지. 괜찮을까? 야,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얘 a잖아. 그럼 a 마이너스 a니까 0이잖아. 안 되지. 안 되는 거 이랬어 얘들아? f1이 a라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찾았잖아. 근데 이거 진짜 1 넣어보니까 x에다 1 넣어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됐잖아. 근데 얘가 a잖아. 분모 0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뭔가 변형해야겠지. 그래서 변형하려고 보니까 얘들아,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뭐야? 이거 합차니까 인수분해 되지. 이거 뭘로 바뀌어? f1 플러스 a만 남지. 개가 이기.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야, 근데 f1 몇이야? a잖아. 2a가 2이구나. a는 3이네. 됐을까? 자, 일단 이것도 a를 늘려고 a로 a가 몇인지 몰라도 여튼 특정 값이니까 대입할 거야. 근데 대입하려고 보니까 분모가 0 되지. 안 되잖아. 못 넣어. 그럼 이 식을 변형하라는 얘기야. 근데 누가 봐도 이거 변형은 약분밖에 없지. 분자가 x로 묶어주면 x-a니까 약분이 돼서 x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요건 거지. 그러면 뭐라고 했어? 특정 값으로 가면 대입하라고. 대입해서 쓴 거냐. 대입하면 땡이야. 그럼 뭐야 이거? a야. 즉 이 값이 뭐야? a야. 근데 우리 a 구했잖아.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딱
파도에 따라 루트가 있는 걸 꼬라지를 보아하니 유리화지.